진짜 한국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뭐지? 한국 축구를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지? 제가 왜 축구협회를 계속 비판하는 줄 알아요? 왜 축구협회장을 물러나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축구의 판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판을 바꿀 때가 됐어. 열심히 했잖아. 현대가 공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 시대가 달라지면 그거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죠. 리더십이 새롭게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이런 문제들을 쭉 밀고 나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것이 계속 도돌림표야. 계속 도돌림표야. 자, 오늘 우리 레디 형이 쭉 이제 흐름 탑니다. 네, 대세라고 하는 흐름에 쭉 타요. 네, 그렇죠. 대한축구협회 네. 역대 우리 회장님들 어떤 분들이 거쳐갔고 예전에 어떤 분들이 계셨나. 근데 이게 역대 리스트만 봐도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게 약간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변천사죠, 흐름. 네, 흐름이에요. 너무 쭉하게 너무 많으시고 너무 많고.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유형별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저런 유형이 있는데 한 분씩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 분만 알아도 아, 저 당시에는 축구협회장을 어떤 사람이 맡는 게 옳았던 시대상이었는가, 뭐 요런 것들, 이분은 어떤 분이셨던가, 뭐 요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지금의 관점으로 너무 그때를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럼요, 이런 그럼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길래 이런 사람이 했냐? 우리가 그렇죠, 시대를 좀 총론적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축구협회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지난주에 어떤 정신머리 없는 칼럼니스트가 뭐 이상한 칼럼 썼대. 중앙일보에 홍재민이라는 사람 같던데. 당신 물러나라고 세게 썼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축구협회장이 현재 어떻길래 그 미친 정신 나가는 저 칼럼니스트가 정문규 회장 사퇴하라라고 썼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어. 네,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축구 들어왔어. 한국은 이제 조선은 없어졌어. 나라를 잃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운동도 하고 이러고 싶으니까 세상이 바뀌는 때잖아, 막. 그렇지. 진짜. 그래가지고 막 어머, 땀을 흘리는 천박한 저런 몸짓은 무엇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연기하지 마. 테니스 하고 축구 하고 농구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와중에 1921년에 전 조선 축구 대회가 열려요. 그때 조선 체육회는 먼저 생겼고. 그러니까 일본 체육회의 한국 지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체육회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33년에 아무래도 축구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조선 축구협회가 드디어 생겨요. 드디어 생겨가지고 맨 처음에 초대 회장이 박승빈 회장을 이제 앉혀요. 박승빈님은 박승빈 회장은 어떤 초대예요, 우리나라? 초대예요. 초대 축구협회장이야. 박승빈. 이 양반은 법학자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법학과가 나와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변호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글로 된 법전이 없잖아요. 맨날 독일어, 일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 법전으로 된 것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표기법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표기법 통일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 이 양반은 지금 대한민국 국어 보급의 뭐 약간 선구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 지금. 이분은 기본적으로 축구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양반이 왜 축구협회 초대 회장을 했어? 이런 거 하려면은 어느 정도 법률 자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축구인들, 체육인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묻다가 보니까 이 양반 확실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축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협회장을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때는 어떤 체계, 그렇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법률가가 예를 들면 뭐 모임의 정관도 만들고, 그렇죠. 아니면 뭐 축구협회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런 거 있더라.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법률 용어들이 다 일본식 용어들이 많은 게 일본 법전을 처음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많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축구 규정도 처음에 일본 걸 번역했어요. 비슷해요. 일본 걸 번역해서 우리가 일본식 영어 조어들을 많이 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때 나왔었겠지만 뭐 투톱 지금 많이 쓰기 그런 건데 헤딩, 센터링 이런 그런 표현들이 이제 그때 넘어왔다는 말이 있죠. 아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축구협회장 초대 축구협회장으로 됐는데 아무래도 정체성이 이제 스포츠 쪽이 아니니까 6개월 만에 사임을 해요. 처음에 초대 회장은 이해가 됐어. 예. 왜 법률가가 됐는지 틀을 갖추려고. 그래서 사임을 하는데 그렇게 빨리 사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조카라 그래야 되나? 박승빈 선생 아들 하고 아들의 와이프 아들의 와이프면 일단 며느리의 오빠 오빠 어떻게 돼? 빨리 알려줘. 아들 친척 며느리의 오빠 사돈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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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사돈총각 그래. 똑똑하네. 사돈총각 우리 사돈총각 어려운 거 아니었어. 우리 참 이런 거 몰라. 근데 딱 보니까 박승빈 선생님께서 사돈총각이 아주 똘똘해. 이 양반 이 친구가 그리고 너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 자네가 한번 협회장을 해보지 않겠나? 해가지고 2대 축구협회장으로 온 양반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 진짜? 예. 초대 회장의 사돈총각이야? 그죠. 아니 사실은 역사적으로 근현대사에서 되게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여운형 그렇죠. 선생을 얘기할 때는 막 예를 들면 그때 막 이념적인 개념도 있었고 나중엔 좌우합작 추진하다가 좌우합작이 제일 유명하죠. 좌우합작이 제일 유명해요. 아까 어떤 분은 한쪽으로만 해석하시던데 여운형의 가장 큰 유명한 것은 좌우합작. 우리야 좌우 하나 가리지 말고 그냥 함께 가자라고 하다가 결국은 암살당하죠. 예. 그러면 친인척 꽂았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판부터 인맥 축구였대. 인맥 축구인데 인맥 축구가 아니야. 저 당시 몽양 시작부터 탑다운이었다. 축구협회 전통이야. 저 당시 몽양 선생은 신문물에 굉장히 밝으셨고 동학부터 시작해서 신문물에 굉장히 밝으셨고 영어도 잘하셨고 무엇보다 민족 정신이 정말 누구보다 투철하신 양반이었고 조선 청년들은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몸을 단련해야 된다 해가지고 너희 일단 시간 나면 무조건 모든 종류의 운동을 해라. 축구해라, 야구해라, 농구해라. 하여튼 일단 몸을 건강하게 단련하고 있어 너네가. 이런 거를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연설하실 때마다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네. 자, 우리가 지금 축구협회장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초대 회장은 틀이 없기 때문에 틀을 만들 수 있는 법률가. 그다음에 2대 회장 여운형 회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가 일제 강점기였고 그렇죠. 민족의 어떤 혼이나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운동해라. 몸을 아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빼앗긴 우리 조국을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대. 어찌 보면 시대상이 그대로 투영돼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뼈속까지 그냥 독립 투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우무학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체국 우정통신학교 이 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우체국 그 취직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래 나 이제 돈 먹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은 우체국에 취직이 되는데 우체국이 일본 거야. 일본 우체국이 된 거야. 너무 두들기면 소리가 들어가면. 네. 갑자기 일본 우체국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저런 놈들 밑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채용 통지문을 받고도 안 가. 나는 일본 저놈들이랑은 일 안 해. 그래서 그 정도로 뼛속까지 이렇게 딱 자기의 민족 자주 이런 게 갖고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식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다 이제 탈상하고 끝나잖아요. 마당에 양반 집안 아들이니까 마당에 이제 노비들 10명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노비 문서를 태워. 진짜? 태워서 그대들은 자유다. 노비 나오이지. 맞아. 노비에 대한 맞아. 해방운동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어있는 양반이었던 거예요. 저 양반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벌써 1912년에 YMCA 운동부장을 맡아가지고 야구팀을 이끌고 도쿄 원정을 떠나. 그러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좀 그 당시를 좀 앞서갔네. 굉장히 앞서가고
너무 약간 슈퍼맨이에요. 저 영훈영 선생.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에서 결국에는 싱가포르에 가가지고도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당시 영국 거였거든. 이게 영국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쫓겨나. 네, 쫓겨나.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라는 일간지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 때마침 조선축구협회가 아까 생겼고 박승빈 선생으로부터 야 자네가 좀 해. 너 스포츠 좋아하니까 해가지고 축구협회장이 된 거야. 그 아까 조선중앙일보요? 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일보하고 조선일보와도 상관없고 중앙일보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냥 조선중앙일보. 예. 저 왜 우통을 까졌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조선중앙일보 이제 언론 사주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포츠로 계몽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철봉운동법이라는 책을 발행을 해.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자세 같은 거 쫙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직접 그래서 시범 보이려고. 그래서 시범 보이려고 그 책 안에 자기가 상탈을 하고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세계 사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양반이잖아요. 그렇지. 양반이 저렇게 우통을 벗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상에 뿌리는 거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당시에는 되게 약간 호라이 느낌이 있었겠네요. 진짜로. 뭐야?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됐고 저 아래 사진은 이제 외국인들 있네. 네, 영국 함대 그 축구팀이에요.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또 축구 경기 하고 계속 친선전 계속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 대회 계속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맡았던 장이 많구나. 조선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하셨고 조선 축구협회 회장 하셨고 조선 체육회 회장 하셨고 조선 농구협회 서울 육상 경기연맹 풀마라톤 대회 빙상 경기 대회 동양 권투회 스포츠 여성 구락부 고려 탁구 연맹 이런데 뭐 야씨 탁구 시간. 탁구 뭐 어쩌라고. 여기에 위원장, 이사 이런 요직을 다 만드신 분이. 그래서 무슨 뭐 철인 뭐 이런 걸 좋아하셨구나.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 축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국 체육의 아버지예요. 그러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 네, 다 했어요, 진짜로.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게 역사가 재밌어. 네.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고 이분이 1947년에 암살을 당하세요. 해화동 로타리에서 차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디테일해. 괴한이 이렇게 와가지고 뒷자리에 계신 양반한테 총 쏴가지고 가셨어. 근데 이 양반이 어딜 가시던 길이었는가? 그 영국팀 초청 축구 경기 개회사하러 가시다가. 그 암살당하는 게 축구 개회사. 그것도 축구 경기 개회사하러 가시던 길에 암살당하신 거야. 야, 이거 드라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야, 넷플릭스 연락해봐. 이거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로 영화 같은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네 축구네 뭐 월드컵이네 아시안컵이네 이 몽양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다 나왔 이 몽양 선생님이 다져놓은 토대 위에서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쌓아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왜 싸우니 너희들? 하지마!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장덕진. 네, 진짜 유명한 인물이죠. 장덕진 이제 30분 남았네. 이제 빨리빨리. 이분도 역시 체육 그 축구 협회장을 맡으셨고 1970년부터 73년까지 31대, 32대 회장을 맡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기재부의 무슨 국장이었어. 가장 최고 요직의 국장이었어요. 기재부라 하면 돈을 그래, 만들 대한민국의 수 있는. 돈. 그렇지. 기재부가 끝발이 무조건 서열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와 전통 뭐 다 통틀어가지고.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 부서에서 핵심 그 국장을 맡고 있었어. 근데 그 장덕진 선생이 오기 전에 축구협회에서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파행도 겪고 그다음에 66년에 북한이 갑자기 이태리가 잉글랜드 가가지고 이태리 꺾고 8강에 올라서 해버리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야 우리 저놈들한테 축구 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치. 갑자기 북한에 우리가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을 불러가지고 임자 어떻게 좀 해봐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양지 축구단인 거예요. 양지 축구단 만들고
갑자기 막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막 유치하고 막 이렇게 축구 쪽에 굉장히 이제 국가 권력에서 축구를 굉장히 중요한 툴이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축구에 갑자기 정부 어르신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그러던 와중에 이 장덕진 그 당시 국장이 축구협회 재무이사로 위촉이 돼요. 여기 썼듯이 공부 천재예요. 대한민국 최초 사시, 행시, 외무고시 합격자. 대한민국 1호. 천재 플러스 초 엘리트. 저때 이제 장덕진 회장이 된 다음에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 축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딱 보니까 축구로 밥을 먹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핵심. 이때까지만 해도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축구만 해서는 밥을 벌어먹지 못해요. 이거 뭐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업 선수든 프로 선수든 축구만 시키는 애들이 많아져야지 축구를 잘하겠구나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회장이 되자마자 자기가 기재부잖아요. 저 당시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건 정말 뭐 거의 막강하잖아요. 그런 막강한 권력에서 기재부에서 와서 은행들한테는 그렇지. 어떤 존재겠어? 그렇지. 정말 무슨 하느님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장덕진 회장이 은행들을 쫙 불러가지고 그 축구팀 하나씩 좀 해서 바로 7개 구단이 바로 창단. 바로 만들어지죠. 주택은행. 다 산업은행 뭐 산업은행. 다 창단. 조흥은행 다 창단. 예를 들면 그 주택은행 당시에 최고의 스트라이커 김재한, 그렇죠, 떡다리. 그렇죠. 당시의 국가대표팀은 다 그래서 은행 소속이에요. 맞아요. 왜? 다 은행. 장덕진이라고 하는 회장이 국가 권력의 힘을 얻고 야 어떻게 하면 북한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소속팀이 있어야 되잖아. 돈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어디야? 그치. 당신은 이제 막 산업개발을 할 때니까 은행이지. 야 다 만들어. 왜냐면 그때는 이게 위에서 까는 거거든. 그리고 또 뭐 만들면 돼? 대회도 좀 만들어. 박스컵 만들어. 박스컵. 그러니까 박스컵도 되게 영리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저 당시 메르데카 컵이 굉장히 컸고, 그렇지. 태국에 킹스컵이 있어. 야, 우리도 뭐 대회 하나 만들어야 돼. 대회 하나 만들려고 보는데 이제 이 양반 머리 좋잖아. 그렇지. 대회명, 야, 이씨, 박스컵이야. 가까! 그러니까 돈을 끌어올 줄도 아는 사람인 거야. 돈을 끌어올 줄 아는 사람. 그렇지. 너무 이제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스컵 만들고, 그 월간 축구라는 잡지도 만들고. 베스트 11의 네. 시작이었죠. 그게 지금 베스트 11인 거야. 제가 그 베스트 11을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회장님! 장덕준 회장님 감사합니다! 팀 갑자기 만들어지지. 선수들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어지지. 그러면은 계속 축구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은 본인이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이 아니지만 축구 시장이 어떻게 하면 커질까? 축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라고 했을 때 결국 필요한 건 돈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끌어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아까 선구자는 정치인이었잖아. 그렇지. 지금은 이제 관료야. 그렇지. 국가 권력. 네, 관료야. 관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와야 될까?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을 합니다. 끝판왕. 당신 누구야? 현대 아들인데요? 뭐 갖고 있어? 뭐 조그만 배 만드는 뭐 조그만 중공업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당신이 왜 국회에 있어? 저 국회의원인데요? 재벌의 대기업 총수의 국회의원에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이 일을 잘하려면은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기장을 만드는데 관련 규정이 막혀 있어. 그럼 야, 이 규정 바꿔 하면은 이런 거 다 국회의원 그쪽에서 입법하고 해야 되지. 발의하고 해야 되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이 없어. 위약금이 100억이야. 그 돈을 장덕진 협회장처럼 어디서 끌어오든가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든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끌어오든가 벌어오든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실 장덕진 회장 시절에 끌어왔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뺏어왔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느낌은. 그 한국 축구 100년사라는 책에 보면요. 저도 봤죠. 매우 축구가 워낙 인기 있어서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써 있어. 알죠. 모든 게 다 자발적이었죠. 그렇죠.
월드컵 가져오신 분이에요. 2002년 월드컵이 원래는 일본 단독 개최였어요. 그렇게 그냥 굳어졌었죠. 근데 뒤늦게 합류해서 맞아요. 원래는 싹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또 일본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럼 해서 쇼 붙인 게 공동 개최였죠. 그러니까 공동 개최도 나는 그 이 정몽준 회장이 정치적인 이 뭐라 그래 감각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 개최 지금은 되게 당연한데 그때만 해도 공동 개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그치. 공동 개최라는 개념이 없었어. 개념이 그때까지는. 근데 갑자기 이거를 공동 개최를 해. 그치. 일본이랑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정몽준 회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협회 거의 모든 겉모습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뭐 축구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예, 뭐 파주 트레이닝 그치. 센터도 그렇고, 지금 인프라는 거의 예, 다. 지금 인프라 다 정몽준 회장 체제에서 만든.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예. 뭐 물론 나중에 이제 피파에서 또 이제 막 물갈이가 되고 권력 지형이 막 세차게 바뀌고 블라터 날라가고 뭐 플라티니 날라가고 거기에 이제 그 와중에 같이 이제 이 자리를 잃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시아 각국 찾아다니면은 닥터정이라는 인물은 해외 외교 무대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지금도. 이때는 사실 국제 무대에 있어서도 외교, 이제 축구 외교도 네. 활발하게 할 때고. 물론 뭐 뒷자리에서 나오는 약간 좀 제왕적이었다 너무 뭐 이렇게. 과도 있지 왜 없어? 뭐 그런 것도 있지. 있어요. 회의할 때 뭐 조인트를 조인트를 깠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런 얘기도. 뭐 아는 얘기 많죠. 또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축구 그리고 그 축구를 관장하는 협회의 보스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췄고 사실상 축구협회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하신 분이에요. 월드컵 가져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현대가 2기이죠. 현대가 2기. 굉장히 젊죠. 굉장히 젊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젊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 파란색은 공이고 그 핑크색은 과예요. 정몽규 회장이 지금 그렇게 비판을 받는데 잘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승부 조작 뒤처리 잘 하셨고 마무리 잘 하셨고 처음에 터졌을 때 얘기잖아요.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강제 도입했고 뭐 실관중 뭐 집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소탈한 캐릭터 저것도 굉장히 어필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전이 정몽준 회장님이었잖아. 정몽준 회장은 진짜 제왕이었단 말이야. 아니 얼마나 그 공을 뽑을 게 없으면 성격이 소탈해. 이게 어떻게 공입니까? 아니 뭘 성과입니까? 공은 아니고 이제 장점. 이거 아닙니까? 아유 사람 착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분명히 장점도 갖고 계세요. 공도 있고 장점도 있어.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서서히 지금 3선째인데 이 중간부터 이제 약간 동력도 떨어지고 다 꼬이기 시작하죠. 예, 굉장히 일도 그리고 분명히 좋게 시작했는데 그게 일이 자꾸 꼬여.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막 겹치고 악재도 겹치고 뭐 요번 같은 상황에선 대처도 사실 좀 미흡했고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사면초가에 몰리신 형국이 됐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회장 선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아니, 뭐 과도 좀 설명해줘요. 승부조작 사면 해프닝 이거는 그건 뭐 너무 잘 하시니까 백인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자 말도 안 되는 대처였죠. 되게 처음에 승부조작 문제를 그때는 좀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났더니 갑자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악이죠 사실 최악. 그러니까 저것도 그렇고 외교력도 이제 상실 우리나라는 AFC도 그렇고 피파에서도 그렇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타이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우리 입김을 내야 될 때 예를 들면 이번 카타르와 아시안컵 유치전을 놓고 싸웠잖아요. 그쵸. 우리 빵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카타르가 몰표. 우리 빵이에요 빵. 이거는 이미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 우리 입김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제일 밑에 끄트머리에 적어놓은 게 사업수완 미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게 제일 아쉬워요.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축구협회 축구가 발전해야 된다. 인프라 보급해야 된다. 뭐 대표팀 감독을 대단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돈을 벌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협회가. 그렇죠. 왜냐? 전 당연히 동의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팀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다 몰려 있어. 정말 한국에서 가장 눈부시고 가장 잘 팔리는 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팀을 갖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욕심이 아니야. 돈이 많아야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기 멀리까지 공도 보내주고 유니폼도 보내주고 팀도 만들고 이래야지 축구 인프라가 커지는데 그러려면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런데 2013년에 맨 처음에 당선되시고 지금까지 매출이 예산 규모가 14.5%가 늘었더라고요. 매출이 예산 규모가 늘었어. 분명히 늘었어. 예산이 늘었어.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10년 동안 매출이 10% 늘었어. 그럼 누가 투자해? 누가 투자해? 그리고 심지어 2013년과 2024년에 축구 시장 파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 커졌는데. 말도 안 되게 커졌잖아.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10%면 이건 사실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못한 거야. 장사 못한 거야. 뒤로 간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사를 못해. 그러면은 국가에서 어떻게 찔러가지고 뭐 예산을 막 끌어오든가.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딴 거 다 한대.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빼세요. 그것도 안 해.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 진짜로. 물론 주머니에 있는 걸 빨리 돈을 꺼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2024년에는. 난 그거 사제를 자꾸 털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좀 빗나가는 것 같아. 일을 잘해야 되는데 맞아. 자꾸 사제 터는 거로 메워버리면 안 되거든. 그 굉장히 사제 출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데 답답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돈을 벌든가 돈을 끌어오든가. 근데 둘 다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 대한민국 축구가. 우리 한국 축구가 철학이 무엇일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 우리나라 한국 축구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한 그런 진짜로 이 돛단 이거 다 날아가고 진짜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동풍이 불면 이쪽으로 서풍이 불면 저쪽으로 가고 약간 이런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거는 좀 우리 막말로 영화 그 명대사대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101번 양보해서 돈 없는 것까지 인정. 우리 철학, 방향성은 잃지 말자. 제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정부와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풀기 위해서는 또 협조하는 거, 철학과 방향 다 중요하죠. 제가 24년간 축구계에 있었는데 이 근래가 가장 축구협회가 무기력, 무능력한 시기예요. 가장 골짜기예요. 가장 어두워 지금. 맞아요. 배가 있는데 돛이 없어. 배를 운항해야 되는데 나침판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 그냥 바람이 불 때마다 그거 배 안 뒤집히려고 그냥 애쓰는 거야. 저도 이거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레디 형이 중앙일보에 그래서 이제 회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기사 썼더라고. 종범규 회장. 저는 이제 오늘 축구협회 회장 얘기를 할 때 흐름을 한번 봤어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1대 회장 이름 외우고 5대 회장 이름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흐름만 한번 보자고요. 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는지. 자, 초창기 때 처음에 우리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처음이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제도, 그다음에 뭐 법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했어요. 뭐 법률가라든지 아니면 당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해. 요건 이제 초창기. 자,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해. 근데 남북한하고 대치를 해. 이러니까 북한이 무조건 이겨야 돼. 야, 북한을 이기자. 그러니까 국가 주도가 돼요. 우리 기재부 쪽도 들어오고 막 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막 팀을 만들어. 은행팀 막 해. 이 시기가 있었어요. 세 번째 시기로 갔더니 이제 진짜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야 이제 북한은 뭐 우리 하지 않아. 야 우리가 한번 프로도 만들어보고 해보자. 그리고 좀 국제무대에서 좀 해보자 이러니까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막 재벌들이 들어와서 막 끌어가는 시대가 있었죠. 저는 지금의 관점으로 너무 옛날을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때 이상하지 않아? 그건 지금의 관점이잖아. 당시에는 당시의 이유가 있죠. 당시에는 당시의 효용이 있다고 봐. 쓰임이 있다고 봐.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어떤 효용이 있냐? 축구협회 회장에 어떤 쓰임이 있느냐? 우린 그걸 어떻게 뽑아 먹어야 되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이제는 국가가 주도할 필요도 재벌이 주도할 필요도 없다. 여기 이미 한국 축구판이 찾아보면 돈 나올 구멍들이 있어. 맞아요. 이걸 찾아볼 수 있는 좀 더 전문화된 경영인, 전문화된 어떤 투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될까?
전 가끔씩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를 이런 사람 할 때가 있더라. 아, 축구협회 장관 명예직이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도장 찍어주면 되잖아. 난 좀 반대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아니지. 지금은 아니야. 아, 나 회장이에요. 저기 나 축구협회 이끌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 아니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보고받고 이거 하세요. 이런 시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전 그래서 그래도 이 회장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연봉도 축구협회에서 안 받아요. 너무 울게. 너무 싫어. 그거. 너무 싫어. 그 얘기 너무 싫어. 너무 싫지? 형 똑같지? 이게 왜 돈을 안 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경영 잘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연봉 저는 3억 줬으면 좋겠어. 필요하면 5억도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 사람에게 3억 5억 주고 100억 벌어와 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맞아요. 아유 저기 저 뭐 돈 저 명예직이라 돈도 안 받고요. 뭐 그래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옛날 뭐 했던 그게 국가주도건 재벌주도건 그거 욕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공과 과가 다 있죠. 당시에 쓰임이 있다고 봐요. 지금의 축구협회장이 쓰임은 뭐냐? 돈을 벌어다 줘야 돼요. 이걸 비즈니스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돈을 줄 테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줘 라고 하는 사람이 협회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 요즘 막 보면 논의들이 있잖아. 좀 복잡해. 감독을 누굴 뽑아야 되냐, 뭐 선수들끼리 내분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당면한 이슈긴 한데 저는 클린스만 사태에서 요만큼이라도 긍정적에서 굳이 찾자면 한국 축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라고 하는 큰 담론의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교훈이죠. 예. 교훈이고. 축구협회 바꾸자. 회장이 바꾸자. 그거는 정몽규 회장이 싫어서도 아니고 못해서라기보다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바뀌었어.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시대가 달라진 만큼 다른 사람, 다른 물결이 오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수단 관리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옛날에는 아무리 이회택, 뭐 차범근, 박지성, 뭐 안정환 이래도 위에서 와가지고 진짜 톱다운으로 야 뛰어 쉬어 자 먹어 하면은 됐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듣겠냐고. 그렇지.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도 안 듣는데 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들으리라고 생각해? 안 들어. 그러면은 이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26명을 능력을 가장 100% 꺼내 올려면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모든 게 대표팀을 둘러싼 것도 정말 세계 톱 클래스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정치인이 와서 뭐 이렇게 뭐 누가 대기업 총수가 와서 이렇게 일 잘해가지고 그렇게 요즘 시대상에 맞게 제일 최선단에서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고 결국에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로 정치인, 대기업 총수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제 시장, 그렇지. 시장의 강자. 시장. 이쪽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올 것 같고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하고 아주 막 여기서 끌어오르는 게 있어. 이런 거예요.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 우리 댓글도 막 할 때 뭐 누가 잘못한 거냐, 누가 잘못한 거냐, 손을 휘둘렀냐, 누가 맞았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 한 발자국도. 저는 이 논의가 클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 오케이. 정말 전 최악이라고 보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뿌려놓은 그 재앙 같은 이 뒤에서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냥. 그렇게 하고 경제시켰고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국 축구의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축구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데 제발 한 발짝씩이라도 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한국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뭐지? 한국 축구를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지? 제가 왜 축구협회를 계속 비판하는 줄 알아요? 왜 축구협회장을 물러나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축구의 판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한번 판을 바꿀 때가 됐어. 열심히 했잖아. 현대가. 공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 시대가 달라지면 그거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죠. 리더십이 새롭게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이런 문제들을 쭉 밀고 나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것이 계속 도돌림표야. 계속 도돌림표야. 이제는 좀 새로운 스텝으로 next level
뭐지? 넥스트 레벨로 우리 갑시다. 그만합시다.